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랑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며,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더욱 민감해지고, 그 말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냥 넘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상대방의 말이 우리의 감정과 자존감에 더욱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방식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랑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이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성취나 행복한 순간을 공유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칭찬받고 싶으며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지나치게 표현될 때 그것이 자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은 종종 듣는 사람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삶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을 위해 애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식 자랑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아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억대야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비슷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식이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돈 자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동산 투자로 몇 억을 벌어서라거나 우리 집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같은 말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자부심이 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불쾌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자랑은 자칫하면 관계를 단번에 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였어라는 말을 반복하면 듣는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며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랑으로 변하면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부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도 나만 보면 눈에서 꿀이 떨어져라는 말을 하면 배우자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주는 유치원에서도 1등이야라는 손주 자랑도 손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자랑은 본인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과시보다는 공감을 원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자랑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정보나 조언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했어. 너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 한마디의 무게를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감과 배려를 통해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랑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식 자랑과 돈 자랑의 위험성. 자랑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성취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특히 자식의 성공이나 경제적 성취는 부모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랑이 지나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 자랑과 돈 자랑은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 중 하나이며 자칫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의 위험성.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성공하면 그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면 우리 애는 대기업에 다녀 연봉이 억대야 라든지 우리 딸은 의사인데 정말 바빠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곳에 취직하지 못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자신의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자랑하면 듣는 부모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속상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비교가 되며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와의 갈등을 겪고 있거나 자녀가 원하는 길을 걷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우리 아들은 너무 효자야.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주말마다 찾아와 라고 말할 때 자녀와 소원한 관계를 가진 부모는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며 때때로 상대방의 자랑이 본인의 아픔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공했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어했어 와 같이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돈 자랑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이유.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에 대한 이야기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지고 각자의 삶이 달라지면서 재정적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자랑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동산 투자로 몇억 벌었어. 우리 아파트 값이 2배로 올랐어. 와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감정 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김 선생님은 퇴직 후 상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주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공유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과 비교하게 되었고 점차 위축되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뒤늦게야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돈 자랑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이번에 해외여행을 다녀왔어. 비즈니스석 타고 최고급 호텔에서 묵었지 라고 말한다면 듣는 사람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위축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낄 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때로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할 점. 그렇다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돈과 관련된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돈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때는 자랑이 아니라 조언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나도 예전에 재정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런 방법을 써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와 같이 정보를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용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요소보다 정서적인 교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며 돈이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랑보다 공감을 선택하라. 자식 자랑과 돈 자랑은 본인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성취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배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보다는 공감을 선택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외모 자랑의 위험성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며 건강한 생활 습관과 꾸준한 관리로 좋은 외모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한 성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모 자랑이 자칫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난 아직도 주름이 없고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여. 라는 말이 본인에게는 긍정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 자랑이 불편한 이유. 나이가 들면서 외모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속에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며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임에서 나는 아직도 주름 하나 없고 피부도 탱탱해 라고 말한다면 외모의 변화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나는 요즘도 옷을 입으면 20대처럼 보인대 라고 말하면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외모 변화에 대한 고민이 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랑이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외모 자랑으로 인한 갈등. 60대 후반의 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한 피부 관리와 운동으로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나는 아직도 화장 안 해도 피부가 반짝반짝해. 우리 남편도 내가 젊어 보인다고 항상 칭찬해.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그의 자기 관리를 칭찬하며 부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름과 탈모로 고민하던 친구들은 김 씨의 말을 들을 때마다 위축되었고 결국 김 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나중에서야 친구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는 이유가 외모 자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한 것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친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셈이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대화, 어떻게 해야 할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격려와 조언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도 한때 피부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런 방법을 써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상대방에게도 유익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모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사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따라서 외모 자랑보다는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 자랑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감기도 안 걸린다니까. 아직도 10kg는 거뜬히 뛸 수 있어. 같은 건강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 자랑이 불편한 이유. 사람들은 각자 다른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크고 작은 질병을 겪는 사람들도 많고, 유전적 요인이나 사고로 인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평생 병원에 간 적이 없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가 나는 아직도 계단을 2개씩 뛰어 올라가 라고 자랑한다면 듣는 사람은 자신과 비교하며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신체적 조건과 운도 크게 작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 건강 자랑으로 인한 거리감. 70대 이 씨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며 건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나는 매일 등산도 하고 혈압도 완벽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중에는 당뇨나 고혈압으로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고 점차 이 씨와의 대화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이 씨와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고 그는 나중에야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건강 이야기.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공유하더라도 너도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거야. 같은 말보다는 나도 예전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됐어. 처럼 정보를 나누는 방식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건강을 자랑하기보다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주제이므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며 대화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자랑과 부부 자랑의 위험성.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자랑할 만한 성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이루었던 일이나 경험은 자신에게 큰 의미를 지니며 이를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을 반복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관계에 대한 자랑도 비슷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자부심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자랑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심리적인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자랑의 위험성. 과거의 성취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억이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였어.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는 모두가 나를 주목했지. 라는 식으로 과거의 자랑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과거의 성공담이 계속 반복되면 친구들이 점차 지루함을 느끼거나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70대 박 선생님은 항상 과거 회사에서의 성과나 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처음에는 듣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싶어 라는 말이 나왔고
결국 박 선생님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과거의 성공이 그들에게는 이미 낡고 지루한 이야기로만 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다면 그 이야기보다는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배운 점을 공유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며 과거에 대한 해고보다 현재에 대한 공감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 자랑의 위험성. 부부 관계에서 오는 자랑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만 보면 눈에서 꿀이 떨어져. 우리 아내는 정말 최고야. 항상 나를 지원해줘. 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부 관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자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행복한 부부 관계를 자랑하는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남편은 정말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해줘 라고 말하면 그 말은 그 친구에게 자신과의 비교를 강요하게 되고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 자랑이 중요한 건 부부 관계의 건강함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과도한 자랑은 때로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부는 항상 서로 이해하고 신뢰가 넘쳐 라는 말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서의 어려움이나 갈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결론 과거 자랑과 부부 자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 과거의 성공과 부부 관계에 대한 자랑은 우리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지나치게 반복하는 것은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취나 부부 관계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그 자랑을 공유하는 방식에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취나 부부 자랑을 넘어서는 진정한 관계는 현재의 공감과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자랑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와 지지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